양정대 부장이라고 불러야 되죠, 이제? 아닙니다. 아직 국제부장은 아니고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오랜만인데 양정대 네네. 타임을 아직도 기억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게시판에 올라와요. 국민TV 시청자분들께 인사 짧게 한마디 하시죠. 네, 그동안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저는 3년 동안 베이징 특파원으로 갔다가 얼마 전에 복귀를 해서 지금은 국제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밖갯물을 먹어야 된다니까. 왜요? 왜 이렇게 말을 잘해 갑자기. 자, 얼마 전에 우리 이낙연 총리는 현재 중국에 출장 체류 중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반기문 미세먼지 국제 공동 대처 기구인가 거기 이제 위원장 이런 거 맡게 됐죠. 네, 그 두 분들이 차례로 베이징에 가서 리커창 총리 만났습니다. 네, 주로 미세먼지 이런 것들 많이 상의했는데 국내 보도에 따르면 합의문 발표는 없었다. 네. 그 말은 합의문은- 그냥 네. 만나기만 했다. 특별히 양국이 힘주어 강조하고 합의한 부분을 발표할 게 없었다. 이렇게 읽히는데 여기서 중국 측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걸로 봐도 됩니까? 합의문조차 발표하지 않은 걸 가지고? 일단 그렇게 보는 건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한국과 중국, 특히 우리도 이제 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이 국민적인 관심도 굉장히 높고 또 사실 고통도 지금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가 사실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이번 리커창 총리를 이낙연 총리가 가서 만나서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서로 이 총리급에서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일단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2016년, 17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 정부 간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사실상 다 끊겼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환경당국 차원에서 양국 환경부 사이에 이 태스크포스 비슷하게 이제 실무진의 이 논의가 이제 처음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이게 점진적으로 쭉쭉 발전을 하면서 지난달이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전날, 그러니까 지난달 26일 날 우리 환경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에 가서 예. 이 한중 환경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예. 이제 결국 장관급에서까지 이 미세먼지 논의가 이제 공식적인 의제가 된 거고요. 이번 이낙연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 간의 만남은 이 양국 간의 정부 간의 이 논의의 틀이 결국 총리급으로까지 격상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더 급해서 이낙연 총리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했고, 그런데 중국 쪽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예. 더 중요한 건 중국 쪽에서 리커창 총리가 한중 간의 환경 협력 이거를 강조를 했다는 걸 보면, 그리고 이 리커창 총리의 말 중에 이 환경 문제 플랫폼을 잘 활용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거는 결국 양국 정부가 지금 장관급까지 통해서 환경 당국 간의 구체적인 논의 틀을 만들었으니 이제 본격적인 협력을 하자라는 취지를 강조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중국이 지금 3월 초에 양회라고 해서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중국의 가장 큰 정치 행사, 연례 정치 행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리커창 총리가 이 정부 업무 보고를 한 내용 중에 환경 분야 내용 일부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핵심이 그겁니다. 중국도 지금 대기오염 문제가 어쨌든 심각하니 그 주 원인을 세 가지로 규정을 했는데요. 하나가 이 오염 물질의 배출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기상 조건의 문제. 그러니까 대기가 정체되거나 이러면 훨씬 더 미세먼지가 극심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세 번째로 지적을 한 게 이겁니다. 지역별 오염물질의 지역별 이동, 이것도 대기 오염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물론 이 큰 틀에서 보면 중국 내부에 이 지역별 이동 문제를 얘기한 거겠지만,
중국 정부가 이 오염물질이 지역별로 이동을 하는 오염물질의 이동 때문에 대기 오염이 심화한다라고 정부 차원에서 인정을 한 게 처음입니다. 이거는 결국 중국의 대기 오염 물질이 한반도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의 이 가장 큰 정치 행사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공식화했다라는 의미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보면 중국이 지금 우리는 굉장히 급한데 중국은 책임 없다고 오리발 내밀고 뜨뜻미지근하게만 대응한다. 예.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총리급으로 레벨업 됐다는 게 일단 상징성을 갖는 거고. 네네. 우리로서는 뭐 이렇게 만나고 했으니까 합의문 같은 거라도 하나 하면 확실한 만남의 결실이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를 함직도 하지만 네네. 그거는 좀 너무 성급한 감도 없지 않고 중요한 것은 리커창 총리가 가장 중요한 양회 기간에 공식적으로 문건과 본인의 연설을 통해서 지역별 이동의 문제점 이런 것을 별도 항목으로 언급했다는 것에 더 주목하자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네. 사실 제가 3월 초부터 이제 복귀를 해서 예. 근무를 하기 시작할 때 미세먼지가 이달 초에 굉장히 심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뭐 언론 보도도 그렇고 각종 인터넷 포털이나 뭐 이런 데를 보면 중국이 발뺌한다. 왜 우리 정부는 중국에 구체적으로 항의를 못하냐. 뭐 이런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은 걸 봤는데요. 예. 조금 이 문제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선 무엇보다도 이 대기 오염 문제는 사실 이게 오염 물질의 배출은 인공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뭐 편서풍을 타고 겨울이면 그 중국 대륙에서 이제 한반도로 바람이 불어온다는 건 다들 아시는 사항이고 예. 그럼 이제 그 영향을 이 바람을 차단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 비난과 비판에 앞서서 중국과 구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게 저는 가장 실리 있는 접근이고 또 우리한테도 가장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금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 사이에 구체적으로 각각의 그러니까 우리도 뭐 환경 그 과학원인가 국립환경과학원 뭐 이런 데서 이제 자체 연구 성과들이 있고요. 네. 중국도 나름대로의 연구 성과들이 있는데 예. 그 양측의 연구 성과들이 정부 차원에서 공인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바의 공통 지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가장 문제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뭐 심한 날은 80%가 중국에서 왔다. 온 것 때문에 우리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과학적으로 얼만큼 규명이 됐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 간에 지금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구를 통해서 공동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반을 넓히고 예.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또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좀 시간을 오래 길게 보면서 하나하나 챙겨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옳은 말씀인데 네네. 사람들은 이제 이 지점에서 약간 물음표를 찍는 것 같아요. 중국이 우리보다 좀 덜 열심이고 네네. 뜨뜻미지근하고 우리가 뭐 같이 하자 그러면 대답은 하면서도 그냥 뭐 억지로 하는 듯한 그래서 더 공동연구나 방금 말씀하신 데이터에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연구의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서 그걸 가지고 뭐 대책을 세우고 봐봐라 이쪽은 아무래도 너희가 원인인 것 같고 이 부분은 우리가 원인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좀 우리만큼 똑같이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중국이 네네. 덜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이 있죠. 실제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뭐 중국에서 3년 근무하면서 네. 근무하면서 중국의 이 대기 오염과 관련한 중국의 정책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제가 꼬박 근무를 했는데요. 예. 2016년, 2017년 상반기, 2017년 가을 정도까지 정말 미세먼지가 심각했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수치로 그게 표현이 되면 예. 보통 AQI라고 해서 이제 대기 질량 지수, 어. 그러니까 공기가 얼마 정도 나쁜지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숫자로 표시되는 전광판에? 모바일, 예, 앱 같은 게 있고 이제 전광판에도 오.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고 그러는데요. 앱도 있어요. 500이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500이라고 하면 아. 뭐 아마 이 시청자분들이 상상이 잘 안 되시겠지만 그냥 낮에 예. 우리 예전에 황사가 봄에 몰려오면 예, 뿌옇고 그렇죠. 예, 뿌옇게 되면서 이렇게 어두컴컴해지잖아요. 예, 예. 이게 미세먼지로 해서 그렇게 되는 날들이 있어요. 황사가 있었고요. 아니고 순전히 먼지 예, 예. 때문에. 예, 실제로 그랬고요. 그게 그런데 2017년 가을, 겨울 넘어가면서부터 예. 정말 거짓말처럼 많이 좋아졌어요. 그럴 수가 있나요?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뭐 베이징에 이제 특파원으로 나가면서 이 서울에서 사실 공기청정기를 굉장히 좋은 걸 몇 개 사가지고 갔었는데요. 2017년 말부터는 사실 틀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럴 정도로 이게 호전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여전히 중국의 공기질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많이 그동안에 좋아졌다고는 해도 절대적인 수치는 아마 우리보다 훨씬 나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워낙 나빴다가 조금 덜 나빠지니까 예. 많이 좋아진 걸로 느껴서 그런 것일 수는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객관적인 그게 수치나 데이터상으로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미국의 시카고대 에너지정책연구소라는 데가 미국에서는 그래도 이 대기질 오염과 관련해서는 꽤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중국의 204개 도시에 2013년과 2017년 이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를 했는데 평균 35% 정도 좋아진 걸로 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사실 중국의 미세먼지 이 감축 노력이나 혹은 그 성과에 대해서 되게 높이 평가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언론에는 사실 많이 보도가 안 된 내용인데요. 그래요. 그런데 반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제 수치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이게 계속 악화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는 그만큼 우리 정부의 노력 부족의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은 인식을 하면서도 그것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합일된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떤 거냐면 중국에 가면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유소에 경유 파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뭐 원래 뭐 산유국이기도 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국은 대부분 SUV 승용차들도 전부 다 대부분 휘발유차입니다. 경유차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경유차 운행 비율이 45%, 6% 된다고 한 1,000만 대 되죠, 전국적으로.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에 이제 공식 취임한 이후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대기질 전반적으로 자기네들 이제 정책을 폈었고요. 특히 2015년부터는 굉장히 그 강도를 높였었는데 몇 가지 한 두어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수도권 또 양쯔강 하류 주강 삼각주 지역 여기가 이제 중국에서 가장 발달한 곳이고 공장도 굉장히 많은 곳인데 중국은 연료를 석탄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값도 싸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써왔지 않습니까? 네. 아예 석탄을 연료로 쓰는 공장은 신규로 허가를 안 내죠. 세우지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그러니까 난방을 많이 하는 시기 아닙니까? 이때는 알루미늄이나 석탄 공장의 생산량 자체를 30% 이상 줄이도록 강제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제 회의가 있으면 우리 베이징 근처에 공장들을 아예 일주이고 열흘이고 가동을 멈춰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 같으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사회주의 국가라 가능하군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죠. 더군다나 2015년부터 중국 중앙정부가 뭘 했냐면 환경보호 감찰제도라는 걸 실시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방에 내려가서 이 환경 문제 관련해서 감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이 공무원들하고 그 기업들하고 유착이 돼서 실제 지침이 있는데 어기고 또 위반을 했는데 봐주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이 대기질 오염 문제가 개선이 잘 안 된다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서류상으로만 뭐 나아졌다고 하고 막 이런 거. 그렇죠. 예예. 아예 중앙에서 사람을 내려 보내서 감찰을 실시해가지고 1년 만에 이 처벌을 받은 공무원 숫자가 6천 명이 넘습니다. 또 공장이 폐쇄된 곳이 10,000곳이 넘고요. 아예 공장을 그냥 문을 닫게 해버려요? 예예. 그리고 영업 정지를 받은 공장도 3만 곳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사실 너무 좀 강압적인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중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과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런 노력들이 대기질의 구체적인 개선 효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그 시카고 대학 무슨 연구소에서 조사를 네네. 했더니 2013년과 17년 불과 4년 사이에 204개 도시를 쫙 한번 체크해 봤더니 무려 35%가 좋아졌다. 네네. 물론 그렇다고 아주 맑은 공기만 있다는 뜻은 아니고 옛날에 아주 그렇죠. 나빴는데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꽤 진전됐다라는 이제 상승률이 중요할 텐데 그렇죠. 네네. 그 밑바탕에는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당이나 국가가 결정하면 그냥 일사불란하게 군대처럼 실시해버리는 우리 같으면 뭐 기업 문 닫게 하고 그러면 뭐 때로는 소송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그렇죠. 무슨 소리야 네네. 이거 지금 국가적 차원으로 하는 거야 지켜 그럼 그냥 무조건 지키고 안 지키면 공무원이고 뭐고 다 붙잡아 가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현실이었고요. 하나만 더 그리고 이제- 질문 드릴게요. 네네.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와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을 중국 정부나 관련 전문가들이 인정은 하지요. 그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없죠. 벌써 어감이 다르네.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는 정도지. 맞습니다. 한국 여러분, 참 우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는 아니라 이 말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뒤집어서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우리 쪽에서 바람이 중국 쪽으로 분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중국이 이거 미세먼지 한국 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외교적으로 그래 우리가 미세먼지 많이 보내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국 간에 이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에 대해서 공통의 기반, 인식 기반이 아직 성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동이 인정할 수 있는 합의된 데이터가 축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3월 초에 이 중국 쪽하고 인공강우 실험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얘기를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했을 때 그날 오후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 한 얘기를 갖고 우리 언론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들을 쏟아낸 적이 있었는데, 네, 맞아. 리커창이 뭐 좀 뜨뜻미지근하게 뭐 좀 그렇게 했어요. 그 루캉이라는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냐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우리 언론들의 일부 언론들이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얘기를 외교 격에 맞느냐 뭐 이렇게 아주 발끈했죠. 일개 국장급 인사가 정면으로 부정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니 중국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인공강우 실험이니 뭐 이런 얘기를 왜 했냐 뭐 이런 지적들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장관 회담에서 이 인공강우 실험 포함한 이 공동 연구 기술과 관련한 공동 연구 또 저감 대책을 중국도 쓰고 우리나라도 저감 대책을 쓰는데 이거를 공동으로 이 정책화하는 문제 그리고 예보, 경보 시스템도 공유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논의를 했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당연히 그런 보고를 받고 나서 그런 지시를 한 거고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 얘기 중에도 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고 이 반문을 하는 건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양국 간의 공통된 이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집안이 공통의 인식이 아직은 성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그래 우리한테서 니네가 요인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전부 우리 탓이야?
얼마나 되는데 라는 반문을 중국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루캉 외교부 대변인도 그때 네. 그 브리핑 과정에서 이 한중 간의 공동 협업 그리고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이거를 대처하는 이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이 여러 가지 요인들,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한중 간에는 공동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했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조금 과하게, 그러니까 중국의 사드 이후에 좀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게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예.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조금 더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 외교부 대변인, 아까 우리 양 부장 말대로 국장급 대변인이 좀 너무 터프하게 받은 것 같다. 네. 그런 건 있잖아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뭐 한국 대통령의 그런 제안도 이미 환경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된 바가 있고 여건이 성숙된다면 충분히 하자. 뭐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좀 뻣뻣하니까 물론 걔들이 우리를 좀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자, 마지막으로 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딱 하나만 기왕에 연결이 네. 됐으니까 시간이 조금 한 2분이면 될 것 같은데 문답 포함해서 요것만 질문 드리고 끝내죠. 산동성에서 닭이 울리면 왜 인천에서 들린다고 할 만큼 가깝잖아요. 네네. 코앞에 있고. 그리고 뭐 날이 맑으면 뭐 인천에서 산동이 보인대나 어쩐대나 과장이겠지만 산동성 지역에 석탄 화력발전소 같은 미세먼지 배출 시설물이 많이 몰려 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입니까? 네네. 이게 작년 초부터 이 산둥 괴담이라고들 표현을 하던데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 괴담은 근거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의 수도권에 있는 이 베이징과 텐진 또 허베이성에 있는 이 석탄 화력 발전소 그리고 그 석탄을 주 원료로 해서 이제 공장을 가동하는 그런 공장들을 많이들 이전을 시켰습니다. 2013년 이후에. 어디로요? 그 주로 이전을 해간 곳은 서부 내륙 지역이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신장 위구르 쪽 안으로 네네. 쑥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네네. 그쪽으로 많이 이전을 했고 아. 또 일부는 동북 삼성 쪽으로 갔다는 이 데이터도 있습니다. 만주로. 그런데 이제 그게 산둥성 쪽으로 많이 갔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팩트 자체는 사실과 다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중국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많이 짓는데 6천 몇 개를 지금 지을 계획이고 그중에 상당수가 산둥성에도 지어진다더라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관계는 좀 더 따져봐야 될 텐데 중국이 기본적으로 여전히 석탄을 통해서 이 원료를 석탄으로 하는 그런 산업 발전이 한 60%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중국은 계속해서 지금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3년에 67%에서 지금 작년에 62% 정도로 지금 낮아진 걸로 수치상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석탄을 원료로 하는 이런 산업 생산의 비중을 계속 낮추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정부도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고 2017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이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다들 한 번씩 보시면 알겠지만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부분 그 얘기한 게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노석탄 화력발전소를 가동을 중단시키거나 폐기하겠다. 예. 또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의 사용을 늘리겠다. 이런 대책을 냈었는데 공약을 냈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좀 중장기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정말 미세먼지가 이 심각한 날 그때만 반짝반짝 생각하지 말고 좀 예. 중장기적으로 우리 정부도 또 우리 국민들도 좀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 우리가 개중에는 잘못 알고 있거나 일부 감정이 편승해서 조금 오버된 측면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라도 양국이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데이터, 객관적이고 어느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팩트만 추려진 데이터를 자꾸 쌓아 나감으로써 그 기반 위에서
공동 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3년간 있으면서 마스크는 몇 장이나 썼습니까? 그 심한 500mg까지 갔었대나? 그런 날. 제가 뭐 여담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제가 가서 여기서 이제 마스크를 많이 사가지고 갔었는데요. 예. 실제로 거기 현지에서, 베이징 현지에서 산 마스크 중에 어떤 마스크가 있냐면, 그 스타워즈 영화 스타워즈에 보시면 그 베이더 그 나쁜 놈들이 그 마스크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마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기로 충전해가지고 그 자체로 이렇게 충전식 마스크가 있는데 그런 일회용이 아니고? 네네네. 호호. 필터를 바꿔가면서 충전식 마스크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안 좋았었는데 사실 그 마스크 지금 먼지가 풀풀 쌓여 있어요. 예. 그 뒤로는 별로 쓸 일이 없었다는 건데 아. 요즘 그 네티즌들이 올린 댓글들 중에 보면 예. 샤오미에서 나온 뭐 공기청정기 이런 거 왜 쓰냐 예. 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좋은 제품 있으면 당연히 쓰는 게 맞죠. 싸게. 이거 중국 거라고 안 쓸 필요 있나요? 사람들이 그 말하는 배경은 그거예요. 중국에서 날라온 먼지 때문에 고통받는데 그걸 없애려고 또 중국에서 만든 샤오미가 만든 공기청정기를 또 사다 써야 하느냐 뭐 이런 거 반발. 그러니까 우리가 값싸게 뭐 그건 이제 뭐 산업 기업체에 계신 분들의 예. 몫이겠지만 예. 좋은 제품 싸게 만들 수 있는 건 정말 훌륭한 기술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 것들까지 뭐 배관시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리고 뭐 미세먼지가 중국이 워낙 우리보다 훨씬 심하니까 그쪽 연구도 좀 나았고 상품 질도 우리보다 뭐 나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 있죠. 예. 네. 어쨌거나 옛날에는 정가 얘기로 아주 재밌게 했고 지금은 또 미세먼지가 초관심사인 건 귀국하자마자 아셨죠? 네네. 또 뜻하지 않게 이걸로 봤는데 아무튼 저 정치 얘기든 뭘로든 다시 자주 만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도 가끔 시청자분들이 댓글에서 물어요. 이강인 오늘 2탄 시작했다니까. 양정대 부장 기자도 돌아와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있어요. 아이고, 아무튼 뭐 팬이 많다는 건 가분하십니다. 복된 일이죠. 네, 오늘 마감도 겹쳤을 텐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세먼지, 한중 서로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가, 과장된 건 없는가 이런 얘기를 위주로 얘기 나눴습니다. 한국일보 양정대 국제부장이었습니다.